가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2% 넘게 떨어지면서 73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정확한 수치가 집계됐는데요. 마감 수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먼저 확인해보시죠. 다우지수 오늘 머크앤컴퍼니와 애플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0.36% 떨어진 23,909포인트에서 종가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가장 큰 폭의 조정세를 겪었는데요. 0.94% 떨어지면서 6,900선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오늘 금융주만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는데요. S&P 500 지수 오늘 0.53% 낮아진 2,58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특히 특징적인 종목으로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컴퍼니가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책임으로 인해서 배상액을 33조 원 내야 하고 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50% 넘게 급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접근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셧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까지 셧다운 2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트위터를 올렸죠. 주말 내내 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민주당 때문에 결국에는 이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국경은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면서 협상을 타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셧다운 아무래도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주 더 지속될 시에는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국경장벽 예산을 초과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셧다운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일하게 상승했던 종목 금융주만 올랐습니다. 시티그룹 아까 4% 가까이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우 30개 종목 중에서 골드만삭스 등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11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금융주만 플러스권에서 움직였고 나머지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그리고 에너지주, 산업주까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10개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유가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 배럴당 2.1% 떨어지면서 50.51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유가 시장에도 역시나 일대의 하방 압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유 수입, 즉 원유 수요가 많은 나라인 만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유가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브렌트유도 60달러선 내준 모습이죠. 59달러에서 현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살펴보시죠. 오늘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또 미국 증시마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말 금 가격 전거래일 대비 0.2% 상승하면서 1291.3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0.07% 떨어진 95.6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US 시장의 장우석 본부장과 연결해서 더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모두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사실 오늘 그 시장이 하락한 것은 일단은 실적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너무나 올해 들어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시티그룹을 시작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 EPS는 예상치인 1달러 55센트를 상회해서 1달러 61센트를 발표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8보다는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이 예상치 176억 달러보다 좀 낮은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고 또 3분기에 저희가 얼마나 또 어려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월가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선방했다고 좀 보는 평가를 좀 보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다음 분기에는 어닝 가이던스인데 EPS는 1.80달러, 매출은 190억 달러로 지금보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빠질 수가 없는 실적이죠. 매출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주가도 오늘 3.9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출발 굉장히 좋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셧다운이 지금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런 마당에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면 더 많이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손실이, 셧다운은 년 손실이 36억 달러,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12억 달러가 증가한다고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또 오늘부터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셧다운 문제를 덮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셧다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부진하다, 내지는 중국의 수출 지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3분기 실적을 조금 돌아보시죠. 3분기에 정말 실적이 안 좋아 주가가 빠졌습니까?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당시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잘 나와도 시장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이 감소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역 분쟁이 더 이제 협상이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중국이 어려운 거지 미국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것은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새해 들어서 증시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가 소폭 하락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중국에서 불어온 무역 지표 부진이라든지 또 시티그룹도 매출이 부진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미국 증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종목별로 특징적인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요가복 업체인 룰루레몬이 쇼핑 시즌의 매출 증가에 오늘 좀 급등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은 레깅스도 유명한 캐나다 스포츠 의류 업체죠. 룰루레몬이 연말에 쇼핑 시즌에 매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늘 주가가 6%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의 소비가 줄지 않았다는 어떤 좋은 지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올라오고 제가 보기에는 소매 업체들의 향후 주가 전망도 굉장히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캘리포니아 산불로 파산 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죠.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컴퍼니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파산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가 무려 53%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이 심볼이 PCG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주가 차트만 보시고 이걸 많이 떨어졌으니까 뭔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한번 경고를 더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실적이라든지 이런 파산 위기가 나온 종목들은 주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자 안 하시는 게 다시 한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시티그룹을 말씀을 드릴 건데, 시티그룹뿐만 아니고, 금융주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시장이 3.6% 상승하는 동안에 시티그룹이요, 무려 13.6%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고, 과거 1년으로 돌아보면 시장이 7% 하락하는 동안 무려 24%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는 작년에는 물론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마진이 감소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사실은 올해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주가는 사실 금리 인상 구간에 금융주 사고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 올해는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수혜 종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금리 상승 구간에 수혜 종목이 바로 이제 금융주고 시티그룹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금융주 한 종목 찍기 어렵다 그러면 XLF라고 하는 그 ETF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금융주들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주 ETF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은행주들의 실적이 대거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JP모건, 웰스파고 등도 이제 은행주들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실적이 발표하는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JP모건 체이스는 잘 나올 것 같고요. 웰스파고는 조금 부진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열어봐야 되겠죠, 뚜껑을.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기업이 발표합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는데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을 미리 예상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도입한 만큼 실적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